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방식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절약에 독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꽁아 안녕하세요, 꽁수입니다.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제가 감기를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좀 맹맹한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앞으로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에어컨을 앞으로는 24시간 풀가동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33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워질지 7, 8월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우선 오늘은 돈 문제에 대한 부부들의 고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배우자의 돈 씀씀이나 과한 생활비 소비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동시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부부싸움이 가장 빈번하면서 가장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남을 해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허다하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 진짜 현타가 오는데요. 사람이 중하지 뭐가 중한데 그토록 돈에 모두들 환장을 하는 걸지 참 착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 절약을 하는 거겠죠. 돈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되는 만큼 부부간에도 굉장히 명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되면 두 사람의 자금도 합쳐지게 되지만 금전 문제도 함께하게 되죠. 부부는 대체로 돈 관리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시되 생활비 카드나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각자 자신이 번 돈을 각자가 관리하면서 생활비나 공과금 등은 반반 혹은 비율을 나눠서 각자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신세대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도드라지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자의 용돈을 책정해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처럼 수입을 창출하는 분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만 준다면 생활비를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절약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트러블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지인도 이 방식으로 트러블이 잦은데 전체적인 돈을 관리하는 분이 생활비 총대를 메고 있는 배우자를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예시로 월 200씩 생활비를 잡았는데 그게 오버가 된다면 어디에 그렇게 써대냐고 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손을 벌리는 기분도 들 수 있고 사실상 둘 중 누구도 돈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각자 관리하는 방식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따로 관리하다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룸메처럼 합친 거랄까? 사실 부부라기보단 룸메에 가까운 상태긴 하죠. 하지만 둘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목표는 공동으로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집 사기, 6년 안에 이사 가기 등등처럼 함께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너도 잘 모아, 나도 잘 모을게 하고 각자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얼마 있는지 현재 자금 상태를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그냥 불가능합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방식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절약에 독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서로 내가 덜 모아도 상대가 더 모으고 있겠지 하면서 흥청망청 쓰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몰빵으로 관리하면서 용돈을 책정해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모으는 사람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현실 감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이 방식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무조건 이 방식을 고수해라 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절약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굴러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캐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소비가 발생하고 이 부분은 지출을 줄이고 분산되지 않고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확한 생활비 평균이 잡히고 그걸 통해서 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한 부부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부부끼리 공유하지 않아서 생기는데요. 금전 문제를 당연히 공유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한다 하실만 한데 뻔하지만 사실 많이들 중요성을 간과하고 서로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빚이나 대출이 상대에게 있다? 처음엔 배우자가 그 빚을 알게 되면 걱정할까봐 불안해할까봐 숨겼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 낱낱이 반드시 공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들통나고 그때 알게 되면 배신감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생활비를 400씩 갖다 바쳤는데 와이프가 저축한 돈이 없답니다. 공과금은 따로 내는데
와이프가 매달 생활비를 300씩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부부간의 금전에 대한 공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항목별로 지출이 큰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앱을 통해서 함께 가계부를 공유해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사실 까먹고 귀찮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생활비 카드를 하나 잡아서 두 분 다 그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용돈이나 기타 경비는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면 카드 내역만 봐도 쉽게 감이 잡힙니다. 돈 관리는 사실 귀찮아하면 안 돼요. 항상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매 순간 내가 저금한 금액과 통장 잔고를 1,000원 단위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흥청만청 쓰는 배우자를 그저 탓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금 정리를 하시고요. 함께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출을 줄이고 1,000원 단위도 그냥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파이어족이 금방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이어족이 되는 그날까지 꽁빠!